아산에 출마하려고 내려왔었어요. 인구 선배님께서 뜻을 가지고 오래 고생. 상급학교 진학할 형편이라 천안에 갔습니다. 계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방송국에 20년 있다가 2000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천안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SBS 8시 뉴스 앵커, 천안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또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천안과 고향 아산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천안에서 정치했습니다만 아산하고의 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산 신정의 회원입니다. 우리 충무체육대회 멤버입니다. 설화체육대회에도 오래 왔었습니다. 아산 정년회 회장 이침식에도 왔었습니다. 아산이 저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곳이고 천안은 저를 키워주시고 단련시켜주신 아버지 같은 곳입니다. 아산의 아들, 천안의 아들 전용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훌륭한 후보들 계시지만 여러분, 유권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한나라당이면 다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연고가 있어야 찍어주는 아산 천안의 기반을 가지고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도지사부터 전체적으로 승리를 안겨줄 유일한 후보가 저 전용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아산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아산을 사랑합니다. 아산의 아들 저 전용환이가 도지사가 돼서 충남, 특히 아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 고향 아산은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성장세가 절 컸습니다. 그런데 아산에는 없는 것 또한 많습니다.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IC가 없습니다. 종합병원 없습니다. 이제 이 터미널에 멀티플렉스가 준공된다 하되 그동안에 멀티플렉스도 없었습니다. 영화 보려면 철났습니다. 인구 30만 도시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돼서 하나하나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산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IC,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 평택 부여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둘러 추진해서 고속도로 IC, 고속도로 5분 이내에 탈 수 있도록 갖추겠습니다. 아산 신도시 2단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으로 이전한 대책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텔레비전 화면에 들어가거나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액정 화면과 관련한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연구한 융합 복합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반드시 아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산의 연구를 가지고, 아산의 열정을 가지고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아산에서 전국체전 치러집니다. 47개 종목 중에 실제로서 아산에서 치러지는 것은 10여 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산 전국체전이 아산에서 개폐식이나 하고 10개 종목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서 치러서 되겠습니까? 이거요. 현 도지사가 혹시 선심 쓰듯이 선거의식에서 다른 지역에 나눠졌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제가 도지사들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산 중심으로 전국체전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정말 도지사 선거 승리 중요합니다.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이 좋아도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점심 먹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른데 다 좋은데 경기도지사도 여론조사 보니까 이길 것 같은데 강원도하고 충청이 문제예요. 아유, 안혜정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충청도가 어떤 데인데 민주당 도지사, 아산시가 어떤 데인데 민주당 시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천안 아산이 문제예요. 근데 천안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민주당 판이 됐어? 아산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어? 제가요, 참으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세상이 변화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인구를,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천안, 아산 천안에 사는 우리 고향분들이 열심히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한 우리 천안, 아산 천안 지역, 그러나 두 지역을 합하면 92만입니다. 충남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새누리당 후보면 무조건 찍어준다?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 연구가 있어야 함께 악수하고 호흡하고 밥이라도 좀 먹고 해야 찍어주는 게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영남 후보를 내고 호남당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정동영 후보 내니까요 540만 표 차 벌어지잖아요. 영남 후보 냅니다. 영남 후보 내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기반 있는 후보 여야만 젊은 층과 노동자가 버티고 있는 천안 아산을 지켜낸 후보만이 6.4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아산시장 선거 보면서 걱정이 큽니다. 4년 전에 아산시장 선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전 12월 말에 아산시장 선거 경선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 경선의 결과로 컨벤션 효과로 우리 후보가 우뚝 서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왜 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충남도당에 공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난 연말 경선 결과 그대로 된다면 안 해도 될 일을 어리석게도 2번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훌륭한 후보 한 사람 2번 죽이는 결과가 되고,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지난 경선에서 이긴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 측은 경선을 수용하겠지만 그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왜 이러냐, 왜 장난치냐, 새누리당 사기꾼이다, 이렇게 반발하면 또 진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 이기려면 네거티브 소리 없어야 합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지난 총선에 각서 있었습니다. 보궐선거 만들지 않겠다, 보궐선거 하게 되면 비용 토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명수 의원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아산의 아들입니다. 아산의 아들은 도정에서, 이명수 의원은 국회에서 아산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산의 아들 이명수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산을 방문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세 분 후보자님 정말 말씀 잘하셨죠?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제가 도정의 책임자가 된다면 이분들의 좋은 정책을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면 참 좋겠죠? 네. 또 한 번 더 박수 주십시오. 제가 이곳이 지역구고 고향이라서 4번 타자가 됐습니다. 4번 타자가 조금 있으면 야구 시즌이 시작되는데 한번 홈런을 쳐도 괜찮겠죠? 네. 저는 세상 우리 아산 시민들께 정말 아까 그분보다 더 큰 절을 올립니다. 시간 때문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만 1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정치인의 뜻을 발표했고 18대 19대 총선 승리에 다짐을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넥타이가 그때 맸던 넥타이인데요. 왜 자꾸 그 빨간 넥타이만 메고 나오냐고 그러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이걸 주신 분이요, 파신 분이 장애인 여성입니다. 얼굴도 참 예쁘고 그런데 이 넥타이를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제가 한꺼번에 몇 개를 샀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다른 분도 좋아해서 승리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빨간 넥타이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어렵게 일으켜 세우니 바로 아산의 힘이요, 지역 어르신들의 덕분입니다. 큰 절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명수 의원 그분 이후에 재선을 하도록 해주신 거, 그거 저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던지고 또 이렇게 험난한 도리사를 걷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 계시죠? 네,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경실련에 가서 지난번 총선 전에 와서 서명해 주시오. 서명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후보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4년 동안 하다가 중간에 혹시 그만두면 세금 많이 들어간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간에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여러 가지 논의가 갔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해결해라. 왔으니까 사인을 한다. 다만 이거에 대한 별도의 이런 논의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할 일이지 저 개인만 약속해서 되는 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중간에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렇다면 왜 보장된 사내를 던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아산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종합병원도 없고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멀티 컴플렉스도 없고, 그거 해결하려니까 국회에서 떠들어봐야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도로를 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도로를 내는 사람은 제가 내는 게 아니고 도지사, 시장이 내는 겁니다. 행정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다해서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걱정들을 살려보겠다고 나오는 것이 저의 이번 출마 일입니다, 여러분. 국회에 2번 가봤지만 아까 같이 안 되는데 답답해. 저도
오죽하면 제가 던지고 나올 수밖에 없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에 훌륭한 분 많으시잖아요. 우리 야산매도 성우 이수인 장군, 또 맹고불, 또 홍가신 선생, 토종 이지향, 면함 최익현, 이분들의 정신과 언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나라와 국가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그게 바로 여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민주당한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시장 못합니다. 우리 충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그런 국정 수행을 뒷받침한 역할, 저 이명수가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효충사도 있죠, 동호천도 있죠, 사격전 방조대 모두가 다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28 행사, 작년에 오신다고 사실 제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한 달 전, 두 달 전 약속한 걸 막 지킬 수는 없습니다. 못 지켜서 못 가서 이번에 못 갑니다 말씀드렸고, 지난 두 달 전에 이미 청와대 교문수석한테 말씀을 드렸거나 우리 정 의원께서도 함께 정충전 해주시면 더 잘 될 겁니다. 4.28 행사가 정말 우리 시민이 소망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은 다 드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산발전, 충남발전, 국가발전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보겠다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그날, 저 이명수 시민 여러분께 당당히 감사를 하면서 혹은 발전의 성과와 여러분의 보람으로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충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 읽어보니까요, 3월달에 뭘 말씀하셨냐,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라 걱정하고 잠이 안 온다, 나라 걱정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런 내용들이 특히 이 충무공의 3월달에 난중일기에 많이 나옵니다. 저도 선출직입니다. 나라에서 뭘 했냐, 지역에서 뭘 했냐 생각하면 눈물도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걸 직접 해야 될 방법이 뭐냐,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 원래 제가 도정 전문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충남 도정에 있으면서 잠깐 저기 와서 말씀하고 여기서 올라오면 다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정말 우원하는 그런 내용들인가. 저는 20년 동안 우리 도정 너무 잘 알아요. 잘한 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로서 도정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안희정 기사 연습 수습하느라고 저렇게 도정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저는 도지사가 되면 바로 연습이 필요 없이 도청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7가지 실천을 하고 싶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도정이 어떻게 가는지 방향이 없어요. 이게 지금 방향이 없다고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그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충남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 금강권하고요, 이 내포문화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쪽으로 되어 있는 이 새로운 벨트, 이 세 가지를 정말 제대로 정교하게 다시 짜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과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지금 안 지사가 돼서 정말 삼성도 뺏겨버려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전부 수도권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도지사가 그 배 선장으로서 제대로 전략과 제대로 노력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저 이명수가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하겠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청풍영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이 꼴찌가 많아요. 노인 자살률도 꼴찌고, 거기다가 도청의 청년도도 꼴찌고, 꼴찌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도정의 웬 청년도가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 이 꼴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걸 쇄신을 하고 행정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두 번째 약속이고요. 네 번째는 농업 문제, 이거 정말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 어렵죠. 그걸 다시
혁신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6차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충남에 대학이 30개고 대학생이 20만 명입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을 도정의 중심에 세우고 소위 충남을 소프트웨어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여기 계십니다만 어르신들 문제,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공약을 이미 시리즈로 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초월해서 새로운 충남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다짐입니다. 이런 7가지 비전을 가지고 충남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장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예비고사를 치는 겁니다. 잘할 거고 우리 시장 후보 나온 분들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아산시장도 새누리당, 충남도지사도 새누리당. 그중에서도 저 이명수가 연습 없이 바로 도정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의원하고 김항식 국무총리하고 요즘 서울시장 후보 놓고 경합 중이잖아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옥신각신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면 우리 아산은 성스러운 민족혼을 모신 대한민국의 영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곳 아산 애국심의 본향 현충사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충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나라 사랑의 결의를, 구국의 결의를 저도 가졌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라고 다짐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온몸을 구국 충정으로 불살랐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혼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왔고, 저에게도 이 부족하고 역량이 없는 정진석에게도 장군께서 제발 힘과 용기를 주십사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소장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 4월 28일 아닙니까? 4월 28일 날 큰 행사를 아산에서 치르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이셨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셨다고 해서 바로 제가 청와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반드시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 아산을 공식 방문하도록 요청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산 인구 30만의 이제 중견 도시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반가운 선물 하나 먼저 발표하고 싶은데요. 시장을 가서 상인들 만나 뵙고 어르신들 만나 뵈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구 30만 도시에 응급실 딸린 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산에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문제이기 전에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종합병원 건립하겠다라는 공약을 하는 것은 늦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말에 국회 사무총장을 퇴임한 이후에 아산에 그 소식을 접하고 백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들그룹의 박유상 회장과 만나서 평소에 의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또 아산 천안에 사업체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고 영남권의 병원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인데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고민을 해보고 답을 주셨어요. 아산에 250 내지 300베드 이상의 응급실 달린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노라고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아마 200-300베드 정도 되면 아산 정도의 감당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도에 가서 우리 의료복지 문제를 확충하는 문제를 더욱더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 또 이명수 의원님, 전효박 의원님과 함께 저 세 분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자체를 정말 일생에 정말 보람이요, 추억이요,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희정 현 지사를 꺾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전효박 의원께서 연설을 아주 정말 힘차게 해주시면서 왜 충청도와 강원도에는 이 우뚝 선 후보가 없느냐 이런 신문 기사를 읽고 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그렇게 높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그렇게 고공행진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일 잘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잡히지 않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지지도는 높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는 저희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노무현의 마지막 카드 안희연을 충청의 차세대 주자로 그쪽 진보 좌파에서는 미리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충청의 차세대 주자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안희정 지사는 경쟁자 없이 혼자 뛰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안희정 지사만 돋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이 안희정 지사의 높은 지지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희정 지사 제 고려대학 4년 후배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정치 일찍 시작해서 우리 네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 정보위원장,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영광스럽게 청와대 정무수석의 소임을 완수했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 국가 전체를 스크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리마다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아직 젊고 패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에 견줄 만한 젊고 패기 있는 차세대 충청도 대표 선수를 키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15년 기자 생활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하고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가 15년 정치를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30년 동안 정치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디 그뿐이냐? 정치하시는 부모님, 아버님 밑에서 자랐으니 너는 평생을 정치밥을 먹고 자랐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또 정치를 바라보면서 또 정치를 지휘하면서 정치를 지원하면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치를 하면서 나름의 역량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TV 토론에 나가서 안희정 지사를 압도해야 됩니다. 저 장윤현 대변인 시절에 KBS 심야 토론 1년의 최다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저하고 맨날 토론하면서 저한테 짜증 많이 냈습니다. 저 TV 토론 나가서 안희정 현 지사와 당당하게 맞서서 여러분들에게 당황하는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김정필 총재의 문화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자민련에서 초선위원을 달았습니다. 자민련이 기울어지고 심대평 지사님과 함께 제가 맨주먹으로 국민중심당을 창당해서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 좌파 정권 10년을 종식하고 우파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한나라당에 갔습니다. 우리 충청의 대변 정당과 한나라당을 모두 경험했던 저 정진석, 이번 선거의 키포인트 충청 대변 세력이었던 자민련 국민중심당 선진당 세력을 절대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 충청 정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화합적 결합을 이룰 때만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정진석이 해낼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1분 다 됐죠? 시간 지키고 내려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것, 원칙과 신뢰, 약속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약속. 유권자와의 약속. 저는 4년 도지사 하겠다는 약속 4년 꼬박 지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6월 4일 지방선거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산의 발전은 아산시장과 그리고 우리 도의원, 국의원, 새누리당으로 당선시키면 무조건 발전입니다, 여러분. 아산시장 새누리당이 안 돼도 되겠습니까? 그 박수가 이렇게 적어요. 좀 이상하네요. 아산시장을 우리가 4년간 했을 때 이 민주당에서 발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 후보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아산시가 발전이 됩니다. 이번에 바꾸시겠죠? 충남도지사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것입니까? 그냥 대충 아는 대로 후보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 후보를 또는 새누리당 후보를 뽑을 것이냐. 여기에 우린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로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저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려면 새누리당의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남 도민에게 어떤 일을 내가 했는가를 또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선되면 나는 어떤 정책으로 충청남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의 비전을 내놔야 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 남의 이름으로 정상에 가거나 발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린 정확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몸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국회의원 2번 하고 충남도 당위원장 3번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4번을 제가 치러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충청남도 15개 시군 그 어느 곳인 줄 내가 모르겠습니까? 15개 시군의 군과 면까지는 저 혼자도 찾아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당에서 사무부총장 3년을 했습니다. 또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FTA 농업대책 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만하면은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홍문표가 충남도와 도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홍문표가 만드는 법입니다. 6,500원을 쓸 수 있는 모법입니다. 이것을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충남도청이 온 게 아니에요. 이 모법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만 7천 명의 피와 눈물로 7년을 보냈던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보상특별법도 홍문표가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화력발전소가 20개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5개가 있습니다. 원자력과 수력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화력은 세금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홍문표가 충남에 5개 화력발전소 세법을 만들어서 167억이 충청남도의 세수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남도만 수방 헬기가 없던 것을 성한종 우리 도당위원장과 재작년 예결위원회에서 수방 헬기 신형 200억짜리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촌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연세료라든지 농기계 임대법 쌀값 인상이라든지 농촌 농민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됩니다. 농촌 농민이 못 살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을 만드는 길은 농촌 농민이 잘 사는 길은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뒷받침해야지 선거 때는 다 해준다고 그러고 선거 끝나면 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런 농경을 그동안 지난 정부나 많은 우정자들이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도지사가 되면 현장에서 그동안 봤던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우선 충청도 충청남도만이라도 잘 사는 농촌 농민이 잘 사는 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당선이 되면은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도청 이전 특별법 중에서 지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0만 평 안에 168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2개가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예산과 홍성 또는 충청도 필요한 곳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만들면은 국비로서 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전철 지금 시창에 있는 거 도청 소재까지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충청도가 또 우리 충청남도가 충청도의 핵심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50억 지난번 예결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천안과 아산 광배 단지 지역에 이제는 국제무역 컨벤스 센터 정도 하나 만들어서 중부권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류를 저 일산의 킨텍스처럼 바로 이곳에 이제는 중부 물류 거점 무역 도시를 바로 이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충남이 홍성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금산이 소외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충남 출장소를 하나 만들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아산에는 많은 시설들이 나름대로 저렇게 있는데 여성복지, 여성문화 복지센터를 특별히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충남도에는 2자리의 부지사가 있습니다. 그 한 자리는 여성부지사를 임명해서 여성의 권익과 일자리, 유아, 청소년 문제를 전담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회장, 이거 도지사가 웅켜쥐고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활체육회장도 도지사가 왜 이걸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생활체육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남에도 젊음의 상징인 프로축구단을 하나 만들어서 젊고 패기 있고 용기 있는 충청도의 응집력을 보이고 활기찬 충남건설을 위해서 프로축구단 꼭 만들어서 젊은 충청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코달프고 어려워도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가를 받아가야지 김대중 노무현 시대처럼 있는 눈껏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는 이러한 경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애국가에 왜 태국기에 격려하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논쟁을 하는 이와 같은 시대, 천안함 연봉도 사건을 조작이라고 해서 유엔에 건의서를 내는 이런 무리들, 이것을 충청남도의 도지사가 홍물표가 되면은 충남부터 비법들 뽑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 어려울 걸음걸음 오셔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주권 찬찬히 챙겨오시고 어떻게 한 표를 찍어야 충청남도가 발전하고 안희정이를 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